공정경제 3법 중에 하나인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재계는 주주권 침해와 더불어서 이 투기 세력 악용 등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세한 상법 개정안 이슈 다뤄드립니다. 네, 기업 경영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죠. 공정경제 3법, 그리고 노조 3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정경제 3법 중에 상법 개정안에 그 대주주 의결권 3% 우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성주원 기자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자 기업 경영진이 이제 이사회를 구성할 때 뭐 사내이사도 있고 사외이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주주가 사내이사와 사내이사를 추천해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서 결국은 최종 선임이 되는 셈인데요. 네. 그중에 감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영인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주주가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을 어쨌든 선임해야 되는 네. 또 그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조로는 사실상 대주주가 감사를 임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상장 회사가 감사위원 중에 최소 한 명은 사회이사와 별도로 감사를 선출하도록 하고요. 또 이때 최대 주주와 또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3%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 최초 정부의 원안에서는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이사와 별도로 그 밖에서 감사를 최소 한 명 선임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사회이사이면서 그 감사를 겸임하는 그런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씩 지분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분리 선출하는 부분 그리고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국계 자본연합과의 어떤 그 의결권에 대한 비율이 지금 좀 완화됐긴 했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등 전반적으로 지금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경제계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도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 세력이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일단 재계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권 침해 우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투기 세력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이 유출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대 주주의 권한이 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주주권과 재산권의 침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사회이사가 누가 되든 감사가 누가 되든 내 주식이 온전히 보존이 되고 또 기업 가치만 성장하게 되면 크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자본력을 갖고 있는 투기 세력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렇다면 뭔가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투기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핵심 기술이 또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문제는 내년 초에 이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되는 기업들로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총 최문석 기업경영팀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한테 굉장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 장치를 임시국회에서 마련해 줄 것을 이제 요청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해외 기업들은 이런 의결권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해라 기자. 네, 이 재계의 주장이 3% 룰을 입법화한 나라를 찾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개혁연대가 주장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의 사례인데 이것도 살펴보면 실제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실히 제한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가 400여 개 정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2,200개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발목을 잡힐 일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어떤 것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제 법 통과를 밀어붙인 또 그 배경도 궁금해집니다. 송종 기자. 네, 아무래도 대주주를 견제해야 되는 상황 네. 그리고 기업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당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던 것 같고요. 또 재계에서 말하고 있는 뭐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뭐 시민사회 쪽에서 뭐 지분을 확보해서 감사를 선출하고 뭐 배당을 극대화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뭐 시민사회나 소액주주 단체가 지분 3%를 사실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만 해도 네. 뭐 수백억, 수천억의 자금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다만 외부에서 감사위원이 들어올 경우에 뭐 주요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여당에서도 좀 보완책을 점차 마련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소액 주주들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요. 반응이 어떤지 이재 기자. 네. 사실 그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도 사업을 해야 될까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가 또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재평가가 가능하면 소액주주라도 일단 주주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주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 그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냐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투기 세력이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배당 정책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배당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또 단맛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 투기 세력들이 이불 깔고 안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앞으로 기업이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 우리 앞으로 뭐 내부적으로 잘 하려고 했던 방향성 이런 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기업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 기업의 주주, 소액 주주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 이게 원래의 취지를 뭐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반응도 있으니까 살펴보셔야겠죠. 예. 네. 자, 뭐 크게 봤을 때는 이번 법안 통과로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ESG 평가 지수에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관점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두 번째 또 뉴스인 이슈도 들어가 보겠습니다.